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입 6년 11개월 만에 3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본 영종도 땅. SBS가 단독 입수한 2006년 매도 당시 계약서를 보면 44억 원을 받고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 판 걸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2008년 재산신고에서 세금을 낸 뒤에 실거래액이라며 39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으로 4억 8천여만 원을 낸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2000년 매수가 7억 5천만 원, 2006년 매도가 44억 원이니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이 4억 8천여만 원보단 더 많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료를 검토한 한 세무사는 2006년 세법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양도세 등이 10억 원 이상이었을 수 있다며 실거래 의무가 없던 취득 당시 가액을 실제보다 혹시 부풀린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세율로 양도세를 10억 이상 냈어야 돼요. 절세를 넘어서는 탈세 수준으로 저희는 굉장히 의혹의 눈을 들이대고 있는데 자료를 전혀 안 내고 있고요. 정확한 세금 납부 액수, 탈세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당 의원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의혹을 해결 못한다면 저는 후보자가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미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사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기존 의결대로 오는 19일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이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시점은 지난 2024년 8월입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청약 실태를 점검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만 부정 청약을 41건이나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모두 위장 전입. 이 후보자 측의 청약 당첨은 적발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이미 결혼식까지 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청약 가점을 높인 뒤 당첨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관이 되더라도 부정청약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 부부와 세 아들은 지난 2024년 7월 청약 신청 당시 법적 주소가 같다고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장남은 직장이 세종시였으며 청약 신청 이전에 서울 용산구의 다른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결혼식을 올린 정황도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주거지가 이 후보자 부부의 집이 아니었는데도 청약을 목적으로 허위 주소를 기재했다면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후보자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선한 의도를 받들기에는 후보자의 흠결이 너무나 깊고 엄중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50억 차익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되기 전에도 부양가족을 부풀려 로또 청약에 도전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가 다른 청약을 넣을 때도 장남은 이미 결혼하고 신혼집까지 구한 상태였지만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후보자 부부의 세대원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의 청약 신청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 이전에도 3차례 로또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계약 취소분 3가구에 대해 이른바 줍줍 물량이 나왔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 나섰습니다. 시세 차익이 최소 20억 원으로 평가됐고 신청자가 101만여 명 몰리면서 이 후보자 부부는 낙첨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3개월 뒤 취소분 1가구에 대해 3만 5천여 명이 몰린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일반 분양 청약에도 도전했는데 또 낙첨했습니다. 당시 당첨자는 청약통장 만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결혼한 장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결혼 직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하고도 주소 이전 없이 이 후보자 부부 아래 세대원으로 전입된 상태를 유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 1명이 추가되면 청약가점은 5점 더 늘어납니다. 이 후보자 남편 김영세 교수는 이렇게 장남의 위장미혼으로 가점을 부풀려 2개월 뒤 레미안 원펜타스 청약에는 턱걸이로 당첨됐습니다. 당시 김 교수의 청약 점수는 74점, 그가 신청한 타입에서 당첨된 최저 가점이었습니다. 위장 미혼이 없었다면 청약 점수는 기존보다 5점 내려간 69점으로 당첨권에 들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의 장남 사례가 청약 가점을 노린 위장 미혼의 전형적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청약 당첨으로 레미안 원펜타스를 약 37억 원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시세는 90억 원 안팎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밝힌 재산 규모는 175억 6천만 원, 이 후보자가 27억 2천만 원, 배우자가 101억 4천만 원, 세 아들이 46억 8천만 원 등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20대 국회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퇴임하면서 신고한 재산은 6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6년 사이 신고된 재산 규모가 113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증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주식입니다. 2020년엔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채 3억 원만 포함됐었지만 이번엔 가족 5명이 보유한 주식을 합쳐 121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SM이란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의 비상장 주식의 경우 이 후보가 12억 원, 세 아들이 각각 10억 원씩, 배우자는 33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총괄할 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특정 비상장 주식을 다량 보유한 상황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실질적 재산 변동은 없었지만 백지신탁 등으로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백지신탁으로 묶여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가 의원 퇴직 이후 신고됐고 2020년부터 비상장 주식 신고 기준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되면서 신고가액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재산 급등 외에도 영종도 땅 투기 의혹과 미국 유학 시절 상가 5채 매입과 같은 의혹과 논란이 많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의 대상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5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셋째 아들에게 동료 의원실 인턴 기회를 얻게 해 이른바 입시 스펙을 쌓게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이 후보자 측은 8일간 인턴으로 일하긴 했지만 청탁도 입시 활용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